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황과 QQQ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OXL ETF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QQQ와 SOLX ETF, FNGU 등을 볼 것이고요. 보조지표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 상으로 지금 SOLXL ETF 같은 경우 약간씩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고점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보조지표를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FNGU 팔란티어 관련 주식 차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이후 지금 현재 1.5%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하락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리마켓에서 워낙 이제 증시 등락폭이 클 경우에 프리마켓에서 매수나 매도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매수나 매도를 하실 분들은 본장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입해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제 열성팬으로 가입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재 멤버십 가입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구독 버튼 오른쪽에 가입란을 누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채널에 멤버십 섹터에 들어오셔서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대로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어제 시황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0.44% 하락, 나스닥 0.09% 하락, S&P는 0.18% 하락. 어제 초반 증시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락한 상황이 나왔고요. 약간은 조정 장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44%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가 현재 1.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폭이 더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관련해서 특징주를 보면 일단 빅테크 기업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이전에 목표가를 얘기 드렸던 700불에서 약간은 내려와 있는 694불 정도에 돼 있고요. 엔비디아 현재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690불대를 유지해 주면서 횡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690불대를 계속적으로 횡보해 준다면 주식 분할 이후 7월 21일인가요? 7월 21일 이후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데, 주식 분할 이후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7월 달까지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헬스케어주는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메디칼 관련주 좋았고요. 전기 섹터들은 일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아마존은 0.52%, 테슬라는 0.8% 하락, 구글은 0.4% 상승, 애플은 0.3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QQQ와 FNGU, SOXL 관련해서 보조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같은 경우에 RSI가 현재 58.08로 RSI 기준으로 70의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현재 높지 않은 상태이고, 한동안 지금 3일 정도 어느 정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CPI 발표 이후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CPI가 5%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는 있으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I로만 모았을 때는 102.36, 일단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SOXL 제가 표지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SOXL ETF 보조지표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대략 일주일간 횡보 장세를 겪었고, 어제도 1.23% 하락이 나왔고 엊그제도 지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RSI로만 보았을 때는 52.45, 맥드는 0.7, CCI는 56.73, 머니플로우 인덱스 77.14, RMI는 56.96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SOXL이 혹시라도 오늘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를 고려해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121선 이제 36불대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SOXL 같은 경우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50%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SOXX 이 한 배짜리 레버리지를 사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배짜리 레버리지 SOXX도 지금 53.73, RSI가 53.73, 맥드는 3.93,
CCI는 57.98로 현재 보조지표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여러 차례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하락장에서도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SQQQ와 SOXX 인버스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SQQQ 보면은 지금 거의 저점에 달아 있는 상태이고 대략적으로 SQQQ 10불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주식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퍼링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었고 테이퍼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올해나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스윙 트레이딩으로 SQQQ나 SOSX는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FNGU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지금 현재 이 121선 뚫는 게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SOXL보다는 FNGU FNGU 지금 보았을 때 53.68, 맥드는 0.13, CCI는 85.31, 머니플로우 인덱스 73.93, RMI는 52.22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둘 중에 SOXL과 FNGU 어떤 것을 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SOXL을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CPI 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난번 이제 4월 CPI 4.2%가 나왔었는데 기존의 예상치가 지금 예측치가 3.6%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측치가 3.6%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4.2%가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일이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QQQ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지금 QQQ를 보았을 때 지금 323.73이 나왔고 물론 이제 RSI 발표 이후에 한두 번의 하락이 크게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 이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예측치가 이제 4.7%이기 때문에 대략 5%에서 4.5%에서 5%선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워낙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장에서 매수나 매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우나 S&P 500보다는 좋은 이유는 다우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이전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1.7%, 1.6%대에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보시면 어제 기준으로 1.5%가 깨졌고 1.479%에 위치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일단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은 일본 딜러들입니다. 일본 딜러들이 지금 최근에 달러 환매수를 나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기사에서도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 달러 환매수로 인해서 이 수요가,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환매수란 매도했던 달러를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 투자자는 달러의 약세가 예상되면 그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달러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취할 것입니다. 그 후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매도했던 달러를 다시 매수하는 일종의 이제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달러 환매수로 인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 1.7이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1.5% 이하에 위치를 하고 있고 1.5에서 1.6%에만 위치를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팔란티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팔란티어도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팔란티어 현재 25불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트를 잠깐 보면은 엔비디아도 현재 700불 제가 예상했던 700불에서 712불까지 지금 올랐다가 현재 694불에 위치를 해 있고요. 현재 빠질 수가 있다면 648.98불 이 정고점까지 빠질 수가 있으나 혹시라도 이 600불 후반대에서 계속 행보를 한다면 주식 분할 이후에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600불 이하에 위치를 하고 있으나 현재 일론 머스크 이제 오늘발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좋지는 못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일단은 2분기 차량 인도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시황과 QQQ 나스닥
SOXL ETF 보조지표 현재 상황과 FNGU 팔란티어 주식 차트 확인해 보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이유 설명했고요. 현재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증시에 선 반영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별도 영상을 한 번 더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